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1월 3일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매드팩토 주주님 그리고 세로이 가족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매드팩토는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내용적인 것을 마치고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우선은 맨 먼저에 JP모건 39회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1월 11일에서 1월 14일 초청을 받았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전 세계의 헬스케어 관련 기업과 투자자들이 모이는 제약바이오 업계의 행사로 매년 1월 미국에서 개최됩니다. 1983년 투자자들의 바이오 관련 IR 행사로 시작해서 진행되다가 주최사인 H&Q를 JP모건이 인수하면서 제약바이오 업계의 최대 행사로 성장했습니다. 지난 2019년 열린 행사에서는 한국 기업 50곳을 비롯해 전 세계 485개의 기업체와 투자자가 참가해서 성황을 이룬 바 있고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투자자들에게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 행사를 계기로 엄청난 기술 이전과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5년 한미약품이 처음 이 행사에 참가한 후 8조 원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이후 주가가 어떻게 변동되었는가는 설명드리지 않아도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올해 39회로 1월 11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 단연 2021년의 최대의 화두는 면역 항암제입니다. 투자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행사에 참가하는 면역 항암제 관련 업체는 물론이고 이후에 기술 이전 이슈로 부각될 참가하지 않은 업체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벡토서팁은 우선은 머크사의 키트루다는 연매출 2020년 20조 원에 해당됩니다. 매드팩토의 벡토서팁과 머크의 키트루다가 올해 6월 임상 결과를 발표하기도 예정되어 있고요. 지난해 2020년 열렸던 38회 행사에서는 aptaBio, 사이토젠, 셀트리온 등이 참가했는데 주가가 그 이후 200에서 300% 상승한 바도 있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참가 구성은 이곳의 메인 트랙 그리고 이머징 트랙, 맨투맨 파트너십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메인 트랙은 당연히 제약바이오 산업을 주도하는 메인 기업들이 참가하고 올해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 참석하는데 셀트리온은 코로나19의 치료제 상황으로 참석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머징 트랙은 한미약품, 휴젤, 제넥신, LG화학이 되고요. 맨투맨 원투원, 맨투맨 파트너십으로는 SCM 생명과 크리스탈 지노믹스, 매드팩토, aptaBio가 됩니다. 우리는 이머징 트랙과 맨투맨 파트너십 업체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저희는 바로 매드팩토의 상황인 것이고요. 큰 굵직한 김성진 대표가 여러 번 언급했던 굵직한 기술 수출을 이끌어내기를 희망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매드팩토의 전환사채 발행인데 사채 권면은 700억, 전환가액은 10만 2천 원이고요. 그리고 전환에 따른 발행 주식은 68만 5천 주. 그리고 3자 배정이 또 300억이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여기에 12는 최저 조정 가격이 71만 원,
아니죠. 71,527원이 최저 리픽싱 가격으로 나왔습니다. 나비빌은 700억과 300억 제3자 유상증자 배정 모두 컨퍼런스가 끝나는 15일이다. 따라서 매드팩토는 15일 이전에 굵직한 기술 수출과 납입 완료 상태를 확인하는 투자 포인트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리픽싱 가격 전환사채의 가격 조정은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 가격의 조정을로 봅니다. 그리고 1,000억에 대한 용도에 대해서는 벡토서팁의 희귀 난치성 질환 허가용 임상 진행을 위한 자금 확보 목적으로 전환 우선주 그리고 사무 전환사채를 발행한다. 전환우선주가 300억이고요. 전환사채가 700억입니다. 회사 측은 혁신신약으로서의 벡토서팁의 가치와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의 허가용 임상추진 전략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받으며 투자 유치가 신속하게 완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확보된 자금을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한 허가용 임상시험에 활용할 계획이고 현재 매드팩토는 데스모이드 종양 치료 목적의 벡토서팁 이마티닙 병용요법에 대해 희귀의약품 지정 ODD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매드팩토는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7년간 시장 독점권을 확보하는 한편 패스트트랙 및 신속심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매드팩토 관계자는 대장암, 비소세포 폐암 등 면역 항암제와의 병용요법에 대한 기술 이전을 적극 이번 추진을 하고요. 데스모이드 종양 등 희귀 암종에 대해서는 허가용 임상을 통해 조기에 상용화하는 등 트루트랙 사업 전략을 구사할 계획이다. 그리고 매드팩토는 향후 사업 안정성과 성장성을 겸비한 글로벌 제약사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주주분들께서 많이 걱정하고 있는 12월 29일 장전의 블록딜 소고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사모펀드에서 45만 237주에 대한 블록딜인데요. 연기금이 82,150주를 당시에 정확한 내용은 자료를 얻을 수가 없고요. 당시 수급 상황을 보게 되면 사모펀드가 45만 6천주의 블록딜한 주체이고 받은 곳은 수급 상황으로 짐작해 보게 되면 연기금이 82,150주 기타 법인에서 73,950주, 투신이 41,383, 금융투자가 53,328주입니다. 총 받은 물량은 247,812주이고요. 따라서 이것에 차가 되게 되면 20만 주. 그렇죠? 20만 주 정도가 보이지 않죠. 당일 외국인은 44,000주를 매도했고요. 따라서 외국인이 받아갔다라고 친다면 21만 주의 향방은 어디에 있느냐? 저는 이 21만 주의 향방은 외국인에 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외국인의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수급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 12월 29일자를 보게 되면 외국인이 44,000주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30일 날에 45,000주가 또 역시 외국인의 매도 물량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가에서는 투신이 15,000주가 나왔고요. 그리고 사모펀드에서 조금 더 27,000주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대략 20만 주의 향방이 외국인인지 개인의 큰손인지 또 다른 사모펀드 쪽인지는 정확하게 알 길은 없어요. 대략 20만 주에 대한 향방, 물론 연기금이라든지 이쪽에서 다시 물량이 출회될 수도 있습니다.
금융투자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기타 법인에서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20여만 주 정도가 움직일 것이다. 25만 주에 대한 생각은요. 이번 주 1월 4일 JP모건 컨퍼런스가 1월 11일부터 14일까지이기 때문에 당분간의 수급 불균형은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러나 1월 11일 JP모건 컨퍼런스 11일, 12일 그 이전에 마무리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어떤 형태로 마무리될 것이냐라고 한다면 전 거래량을 들여다보건대 가격 조정은 깊지 않고 기간 조정으로 물량 소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전고점이 얼마냐면 12만 5천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최근 고점을 돌파했고 따라서 이곳 11만 7천 원, 11만 5천 원 정도에서 이 정도의 가격 조정 내지는 좀 더 한다라고 한다면 11만 분봉으로 조금 더 확인해 보게 되면 11만 정도까지 가격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따라서 가격 조정의 폭은 대단히 크지 않고 작으면서 기간 조정으로 거쳐서 JP모건 컨퍼런스 이전에 마무리되지 않을까. 즉 내일부터 시작하는 14일에서 4일에서 이번 주 9일인가요? 그 정도 내에 아니면 조금 더 하루 이틀 더 한다면 11일 그 다음 주 어떻게 되죠? 내일이 오늘이 일요일이면 첫 주가 되기 때문에 내일 한 주 그리고 다음 주 월화 이전에 블록딜 물량은 완전히 소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물론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바라봐야 되겠죠. 주식에서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로 이 거래량을 확인해 본 결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가격 조정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가격 조정 크지 않고 기간 조정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횡보 형태로 하면서 움직이지 않을까 한다 이런 의견을 내어보겠습니다. 분봉으로 심리선도 마찬가지고요. 분봉을 확인해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요 정도에서 지켜보면서 요 밴드 내에서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요렇게 움직이면서 다음 주 정도나 11일, 12일 정도 내에서 이와 같이 기간 조정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아니라고 한다면 앞전에 이와 같은 거래량들로 인해서 이와 같은 큰 거래량으로 인해서 여기를 2, 3일 정도만 지나서 돌파할 수도 있고요. 시장을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봐야 될 거고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량도 크지 않을 뿐더러 큰 이슈가 목전에 와 있는 상황이어서 큰 염려는 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연초부터 이게 말이 자꾸 꼬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와 같이 너무 걱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시장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휴도 막바지에 다다랐고 내일부터는 내일 시무식이죠. 개장을 하는데 연초 첫 개장일은 보통 시간보다는 1시간이 늦춰진 10시에 개장을 합니다. 9시에 시장이 열릴 줄 알고 왜 열리지 않지? 전화기가 잘못되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2020년 지난해에 주린이분들께서 많이 주식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왜 9시에 열리지 않지 하는 생각을 하시는데요. 내일은 10시에 개장을 합니다. 잊지 마시고요. 어쨌든 올 한 해도 건강 특히 유념하셔야겠죠.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으로 투자는 즐겁게 여유롭게 하시는 것이 주식에 투자에서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올해 2021년에 6월까지 키투라다의 임상 병용 결과까지 좋은 주가의 흐름 기대해 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